안녕하세요. 엄마 국어입니다. 수능 특강 2023 10분 동안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10분 동안에 안 될 것 같아요. 자, 실전 3회를 보면은 현대소설 2개짜리 세트가 있어요. 손창섭의 잉여인간, 박경리의 불신시대 두 작품을 묶어놨습니다. 짧게 짧게 인용돼서 같이 묶긴 했는데 이 소설 자체가 워낙 묵직한 소설들이라 6.25 전쟁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는가, 또 그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묶은 엄청나게 좋은 소설 2개입니다. 먼저 손창섭부터 가볼게요. 처음에는 대화가 주로 이어지고 있고, 미리 써놨는데 뒤에는 이제 요약적 제시. 소설은 하여튼 2개예요.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요약적 제시 같은 걸 통해서 서술을 말하기를 하느냐, 그 2가지만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너 이 병을 어떻게 알았니? 아버지하고 왔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다 울었어요. 그래, 돈을 꿔갔니? 한참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했어요. 만기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 만기입니다. 의사. 마음이 복잡할 때 하는 버릇이었다. 초라한 익준의 몰골이 감은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익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거지. 그 아들이 와가지고 아들과 대화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익준은 존심이 있어. 그래서 돈을 꿔달라고 한 번도 손 내밀어 본 일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딱한 집안 사정을 입 밖에 비춰본 일도 없었다.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친구한테는 돈을 꾸지 않겠다. 그래서 만기가 몰랐어. 얘가 이렇게까지 가난했나? 너 몇 학년이냐? 퇴학했어요. 그럼 노냐? 장사해요. 꼬마인데 장사 안 돼. 만기는 후회했다. 소년을 위로해서 돌려보내고 마음이 무거웠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만기 자신 생활에는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의사이긴 해. 그런데 뒤에다 써놨지만 아무리 의사라도 10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동생들 학비, 대학생 1명, 고등학생 2명, 초등학생 1명. 자, 이거로 끝이 아니야. 늙은, 이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늙은 장모, 처남, 처제 3명을 더 먹여 살려. 총 13명을 의사 1명이 먹여 살리는 거야. 이게 21세기에 잘 나가는 뭐 신사동의 성형외과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뭐 6.25 직후에 그냥 의사, 동네에 있는 의원 쉽지 않죠. 어쨌든 굶진 않겠지. 자, 문제는 얘야. 익준이라는 요 친구는 중학교를 나왔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나이는 30이 넘었고 그러면은 남의 말이라도 잘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남달리 정의감과 결벽감이 세기 때문에 사소한 부정이나 불의를 보고도 참지 못했다. 자, 을이에요, 을. 그러면 사장이 이제 뭐라고, 뭐, 살짝,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사장 입장에서 솔직히 좋지 않지. 그래서 익주는 취직을 못했다. 자, 그러다가 막노동, 여기도 갔었는데, 인부들의 임금을 속여먹는 줄 알게 되자 주먹 다짐을 했다. 최근 1년 동안은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를 얻어서 대단히 역설적인 예죠. 양심적이고 동지적인 자본주. 자본주가 세모인데 양심적이고 동지적이다? 쉽지 않지. 그래서 날마다 거리를 휘젓고 다녔고 그런 사람은 없다. 자, 그가 말하는 국가사회에도 보익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사업이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상대 일용잡화 및 식료품상이었다. 그의 친지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 민간인 대부분이 식료품이나 일용품 같은 것을 도쿄나 홍콩에서 주문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외국인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시간적, 경제적으로 손실일 뿐 아니라 불편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한국 상인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상대로 식료품과 일용품을 공급해 줄 만한 양심적인 한국 상점의 출현을 외국인 자신들이 요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그 말을 들은 익주는 단박 얼굴이 뻘개가지고 병원으로 달려와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외국인에게까지 무시당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모습.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죠. 자, 우리가 이런 소설을 읽을 때 일단 시험 문제에서는 본문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인물과 심리, 그 다음에 어떤 그 갈등의 결과, 이거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수능을 대비하는 거니까 전체 줄거리 뭐 디테일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두드러진 인물 한 2명, 3명 정도의 관계는 알아두면 좋죠. 이 흔창섭 같은 경우는 작년 EBS에서는 이제 비 오는 날, 좀 쉬운 소설 있었고, 잉여인과는 인물 관계가 살짝, 자, 가봅시다. 자, 만기라는 의사 주인공이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익준이라는 애는 그야말로 이제 잉여인간. 그 처가 있었는데 병 걸려 죽어요. 그래서 당연히 만기는 또 익준에 대해서 연민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여기 본문에는 없었는데 봉우라는 또 잉여인간이 있어. 엄청나게 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벌레야 벌레. 그런데 마누라는 잘 만나고 마누라가 건물주입니다. 요 만기가 있는 병원의 건물주. 돈이 많아. 그래서 요 처는 만기를 또 사랑을 해. 그랬는데 만기는 당연히 그거를 이제 거부하지. 봉우는 또 어이없이 만기가 있는 홍 간호사라고 또 살짝 사랑을 하고. 하여튼 이런 관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만기가 의사지만 무려 집안 식구 10명, 그 다음에 처갓집 3명 해서 부양을 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하여튼 봉우, 준이 잉여인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만기는 어떻게 해서든 그걸 이겨내려는 사람. 강철의 연금술사가 잉여인간이라고 얘기했네. 자, 서만기는 잉여인간을 포용. 최익주는 비분관계. 천봉우는 소극적.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건 손창섭의 비오는 날, 여기서는 전부 부정적인 인물들만 나와요. 그런데 요 잉여인간에서는 긍정적인 인물, 서만기 같은 사람도 나오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한 번 더 얘기한 거, 최익주는 부지런하고 정의감이 강하지만 현실성은 없는. 천봉우는 아예 소극적인. 서만기는 긍정적인 인간형. 그래서 서만기에다가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러면 만답지가 되는 것입니다. 박경리 갑시다. 박경리는 뭐가 유명해? 토지가 유명하지. 자, 뒤에서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여기서 2명만 내면 돼요. 자, 빌려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진영이 이제 주인공이야. 50만 한. 지금 돈으로 하면은 한 5억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준 거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개를 내서 빚만 뒤집었으면 줄 알았더니 그런 대금에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니.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자, 처음에는 아주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주머니가 되게 어렵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5억 원의 돈을 빌려줬거든. 아주머니가 말한다.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나는 파산이야. 진영은 어디 미천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주고 싶었다. 얄미운 거지. 돈 없다고 해놓고. 자, 그 다음에는 요약적 지시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전무였고 50만 원. 그런데 이자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그래서 원금을 달라. 그랬더니만 김씨라는 또 사기꾼이 나와요. 김씨라는 사람이 내가 해결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김씨가 약속 어음을,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음으로 받아. 그리고 아까 돈 빌려간 전무는 죽어. 자,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김씨가 이번에는 어음을 안 줘.
그래서 아줌마는 아이고 속이 탄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아니 그럼 전무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 상배라는 애 있잖아. 상배 아버지야. 아 영세 받았다던 상배 학생. 감쪽같이 종교를 이용했군요. 보통 이제 여기 지금 영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천주교인 것 같은데 같은 교인들끼리는 많이 믿지. 게다가 영세까지 받았으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준 거였는데 알고 봤더니 종교를 이용한 거였지. 신용보증으로는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는 종교도 썩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종교를 이용해갖고 돈을 사기를 친 거니까. 그래서 어떡하실 작정이에요? 글쎄, 제 생각 같아서는 김 씨가 일은 봐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게 좋겠다. 그럼 일을 안 봐주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그 김 씨가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럼 네가 좀 같이 가줄래? 그런 일은 딱 질색이었다. 하지만 저도 같이 갈게요. 왜? 아줌마를 어쨌든 피해자니까 연민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쨌든 모른다 이런 거 기억나지? 엄마는 몰라. 그래서 엄마가 점심을 차려왔고 글쎄 돈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돈 찾거든 장사나 하세요. 저도 장사할 거예요. 취직이 그리 쉬운가요? 꽝이라도 고서 팔아야죠. 진영은 아무렴 그렇겠지. 하다 말고 아주머니의 눈을 들여다본다. 아주머니는 그렇다고 사기꾼은 아니지. 그냥 어떻게든 요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맑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 아무튼 돈을 벌어야 해. 돈이 제일이야. 6.25 전쟁 이후에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나름 복잡해. 일단 그 진영이라는 요 아줌마도 이 소설의 이제 주인공인데 남편은 6.25 때 죽어. 아들은 사고로 죽어. 사실은 박경리 할머니 본인 얘기예요. 박경리 할머니가 이제 결혼을 했었는데 6.25 전쟁 때 남편 죽고 아들 하나 있었는데 의료사고로 죽고. 자, 그리고 아주머니가 이제 아까 사기당한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아주머니는 뭐 집안 일은 알 필요 없고 상배 아버지 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아버지 죽어버리고 상배가 영세를 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사기꾼 김 씨는 어음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싫어하지.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유 불쌍하네. 같은 여자끼리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연민까지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신시대라는 소설 표지가 있고 6.25 전쟁 이후에 그 굉장히 피폐한 모습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진영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는 박경리 할머니의 젊은 시절, 뭐 젊은 시절이라고 해봤자 뭐 40대, 50대. 여기는 박경리 할머니가 이제 강원도 원주 살 때 거의 한 80대 근처 돼서 자, 할머니가 소설 쓴 게 보통 세 군데인데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통영이었고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살았던 요 원주 여기도 토지문학관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할머니가 토지를 쓴 거는 서울 성북구 정릉에 살 때예요. 65년에서 80년까지. 그래서 같은 성북 구민으로서 상당히 또 자부심을 갖게 하는 박경리 할머니였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보통 시험 문제는 여기를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진영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을 많이 경험해. 마지막에 아들의 위패라는 건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 아들 사진이라고 생각하면 돼. 죽은 아들의 사진. 이거를 불태워가지고 의지를 다지더라. 요게 잘 출제되는 부분이겠고. 제목은 이제 불신시대. 인간미가 메마른 부조리하고 기만적인 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꽤 길게 6.25 이후에 배금주의에 물든 한국 현대사의 부정적인 시간,
그 부정적인 시간을 이겨내려는 두 명의 인물 살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